안녕하십니까. 엑센 정규 방송 시간입니다. 어제는 8월 시장 예상해 드리면서 좀 이제 곧 조정이 시작될 것 같습니다 하는 말씀 드렸는데 그 말이 나오자마자 바로 상승을 했습니다. 참 이제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요. 시장은 역시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커지고 있는 게 이제 확연한 증거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공교롭게도 피그마가 어제 많이 폭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그마에 대해서 업데이트 해드리고 분석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저희가 접근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될까 그것도 이제 같이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제 또 매매가 있었던 포트폴리오 업데이트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맥세븐 종목들이 앞으로 이제 연말을 향해서 갈 텐데요. 그러면 그 맥세븐 종목들을 과연 애널리스트는 얼마나 타겟 프라이스를 가지고 하느냐, 그러면 그 중에서 연말을 향해 간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에 좀 치중을 해서 비중을 늘려갈까 하는 거를 한번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이었습니다. 기술적 반등에 성공을 했는데요. 어제 말씀드리기를 이 AV 합선에 딱 걸쳤다, 뚫었다가 종가는 고선에 딱 걸쳤습니다 하고는 여기서 지지하고 올라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는데 역시 그대로 이제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요일날 뺐던 걸 그대로 다 올려놨고요. 근데 보면 이제 거래량이 좀 늘면서 빠져서 우려를 좀 했었는데 상승을 좀 크게 해줬습니다만 이제 매수 거래량은 이 매도 거래량보다 조금 못 미쳤습니다. 그래서 좀 약하기는 하다 하지만 향후 좀 주가가 진행되는 모습을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확인한 거는 이 AV 합선은 참 강한 지지 라인을 형성하고 있구나 하는 걸 다시 한번 읽어볼 수 있겠습니다. 저희는 요 선에 내려오면은 이제 매수를 하겠다 하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플리마켓 들여다보면요, 25bp 이상 금리 인하를 할 거다 하는 가능성이 이제 83%로 더 올라갔습니다. 25bp 이상이 75%, 근데 50bp 이상도 8% 정도 돼서요. 요거 합치면은 83%입니다. 그래서 어제보다는 조금 더 올라갔다 이렇게 봐서 이제 시장은 9월 금리 인하를 거의 또 기정사실화하는 거 아니냐 생각하는데 다음 주 화요일 날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되죠. 이제 그 CPI를 좀 봐야지 확실한 이제 믿음이 가겠다 해가지고 아마 다음 주 화요일 날 CPI 발표가 굉장히 중요할 거로 보입니다. 자,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맥세븐 종목들 중에 이제 어떤 거를 좀 치중해서 우리가 매매를 해야 되는가 하는 걸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연말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생각해 보는데 그러면 일단 24년을 방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2024년 1월에서 12월까지 1년 동안 맥세븐들이 어떻게 움직였냐면요. 엔비디아가 171% 올랐고요. 메타가 66%, 테슬라가 62%, 아마존 44%, 구글 36%, 애플 30% 올랐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가장 못 오르게 12%밖에 못 올랐습니다. 지수보다 못했습니다. 지수가 한 24% 정도 올랐는데요. 그래서 보면 역시 테슬라가 선도를 했구나. 메타도 잘했네. 엔비디아가 선도를 했구나. 그 메타도 잘했네. 그 테슬라도 많이 올랐구나. 그래서 이때는 24년도는 다 맥세븐 종목들이 마이크로소프트만 빼놓고는 지수보다도 좀 잘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근데 25년 들어와서는 어떻게 됐나요? 연초 대비해서 보면 4월 달에 뭐 다들 마이너스권으로 떨어졌었죠. 그러다가 엔비디아가 29%, 메타가 28%, 마이크로소프트 24%, 그다음에 지수 있고요. 그 밑으로 다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가 26%가 하락돼 있습니다. 애플도 마이너스 18%가 나오고 있고요. 그래서 굉장히 성적이 저조합니다. 그리고 확연한 거는 엔비디아가 171% 작년에 올랐었는데 올해 보니까 30%밖에 못 오른다. AI 하지만 결국은 저 큰 덩치가 이제는 탄력받고 오르기는 굉장히 어렵구나 하는 걸 좀 느껴볼 수 있고요. 메타가 작년에 의해서 올해까지 전교 2등하고 있습니다. 와, 메타는 저렇게 탄탄하지? 하고 또 의문이 좀 가고요.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가 올해 작년에 제일 꼴찌였기 때문에 지금 현재 3위권으로 올라와 있고 참 테슬라가 안타깝습니다. 작년에 3위에 있었는데 지금 꼴찌로 내려서 마이너스 25% 보이고 있고요. 애플도 뭐 작년 중반 정도 했는데 마이너스권 보이고 있고 아마존도 마이너스권 보이고 있고 구글도 이렇고 그래서 결국은 이렇게 보면은 구글, 아마존, 애플, 테슬라가 많이 뒤처져 있구나 하는 거를 보실 수 있으십니다. 자, 그럼 매니저 입장에는 어떤 생각이 들까요? 두 가지로 나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올해까지 이 종목들 잘 가져왔던 매니저들은 여기서 놓지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아이고 이게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어. 그러니까 지금 종목 교체하지 말고 연말까지 그대로 가져가면 뭐 지수 플러스 알파는 나겠지 해서 편안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매니저들이 꽤 될 겁니다. 뭐 올해도 플러스권에 놓여 있으니까요.
그런데 만약 매니저들이 이런 종목을 안 가지고 있다. 그래서 뭔가 이제 현금을 많이 가지고 있다. 이때 현금을 많이 털어서 그래서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연말까지 하고 생각한다 그러면 여기는 무거울 거라고 다 예상을 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종목들이 조금은 더 수익률 차원에서는 얘네들보다 더 올라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당연히 가지겠죠. 저도 좀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그래서 24년도서부터 2년 동안에 지금까지 현재 스코어 보면 엔비디아가 250% 올라와 있습니다. 제일 확연히 많이 올라와 있고 그래서 엔비디아를 포트에 안 실으신 분들은 전체적인 수익률이 많이 좀 떨어지겠죠. 그다음에 메타가 113%,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비슷비슷하고요. 그다음에 테슬라하고 애플이 진짜 하나도 못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애플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어차피 지금 관세 문제 이제 거의 해결돼 가고 있고 그래서 향후 이제 애플에서 어떤 발표를 하느냐에 따라서 좀 시장에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성적표를 염두에 두고 한번 애널리스트의 뷰를 보겠습니다. 엔비디아입니다. 애널리스트들이 지금 현재 생각하는 프라이스 타겟은 179불인데요. 거의 거기에 와 있습니다. 그 지난 4월에 한번 푹 빠졌다가 이제 뭐 이때는 다 빠졌었죠. 빠졌다가 그 저점까지 왔다가 다시 올라와서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생각하는 가격에 와 있다. 그리고 레이팅을 봐도 평균 레이팅입니다. 애널리스트의 평가하는 레이팅은 점점 올라오고 있다. 고점에서 좀 떨어졌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AI가 이제 거의 꽉 찼구나 생각했는데 계속 좋은 성과를 내니까 결국은 다시 레이팅이 올라오고 있는 와중이고요. 그 다음에 메타 보겠습니다. 메타는 이게 2년 동안 계속 정규 2등하면서 올라왔잖아요. 최근에 뭐 이제 4월달에 빠진 거 똑같이 빠졌습니다만 올라오는 속도가 대단합니다. 그리고 타겟이 742불인데 지금 701불에 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좀 빠지면서 그런데 보십시오. 애널리스트의 웨이팅은 계속해서 상향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라는 거죠. 그러면 역시 주가가 탄탄하게 가는구나. 애널리스트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이 추세를 좀 보면은 주가가 보이겠구나. 이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마이크로소프트 보시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타겟이 537불인데요. 지금 511불에 와 있습니다. 뭐 한 5% 정도 뒤져 있는데 근데 마이크로소프트는요. 항상 애널리스트들이 높게 평가를 했었어요. 거기에 터치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다른 종목들은 좀 더 지나가기도 하고 내려오기도 했는데 이건 터치한 적이 없습니다. 그만큼 애널리스트들이 좋아하는 종목이구나. 좀 낮다가 다시 최고치로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엔비디아를 제외하고는 마이크로소프트가 그래도 이제 시총 1위 기업이다. 다들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이크로소프트는 되게 탄탄하구나 볼 수 있고요. 아마존 보시겠습니다. 아마존이 이제 주가가 빠졌다가 4월달에 올라왔는데 올라온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았어요. 그렇지만 애널리스트 적정가를 보면은 246불을 가르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한 10% 정도 아직 못 미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 애널리스트의 레이팅이 점점 올라오고 있잖아요. 이 탄력으로 올라온다? 그럼 더 올라오겠구나. 그럼 아마존도 볼 때는 좀 이거를 근접해서 따라잡겠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올라가는 속도는 앞으로 좀 빨라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최근에 실적 발표 나오면서 좀 많이 떨어졌죠. 그래서 전 아마존이 최근에 관심이 굉장히 많고 제가 어제 아마존을 이제 새로 편입시킨 이유도 이런 데 있습니다. 자, 구글도 보시겠습니다. 구글도요. 4월달에 빠졌다니 올라온 속도가 이것도 더딥니다. 지금 보면 애널리스트들의 타겟 가격이 203불에 있는데 지금 183불, 11%나 뒤져 있어요. 지금. 그래서 보시면 이게 구글이 무슨 독점 문제 뭐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좀 시장에서 안 좋은 이제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계속해서 레이팅이 다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글만큼 AI의 전문 기업은 없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렇지만 아직도 주가가 좀 크게는 못 오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구글도 굉장히 유망주로 연말까지 이제 그 주가가 빨리 오를 것 같다. 다른 거에 비해서 이런 이제 유망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입니다. 테슬라는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뭐 캐즘 뭐 이런 것 전기차 캐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다 좀 버렸다가 이 선거 끝나고 좀 레이팅이 좋아지다가 이제 다시 내려오고 있습니다. 주가도 거의 마찬가지로 내려오고 있고요. 아이고. 그래서 보시면 거의 프라이스 타겟이 304불인데 319불 훌쩍 넘어 있죠. 그래서 테슬라는 이제는 애널리스트의 종목이 아니라 대중의 종목이다. 그래서 대중들이 가자는 대로 갈 건데 지금 애널리스트들은 별로 그렇게 높게 좋게 평가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3.3밖에 안 됩니다, 레이팅이. 그래서 결론은 테슬라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꿈을 먹는 주식이다. 그래서 뭔가 하나 터지게 되면 날아간다. 그리고 오늘 뉴스에서도 제가 아침에 말씀드렸지만은 이제 보상 패키지가 어마어마한 패키지가 이제 잡았잖아요. 이게 뭐냐면 야 이제 중심 잡고 회사 일 좀 하자. 이제 바깥에 뭐 나가고 그러지 말자. 자, 이 패키지 줄게. 그러니까 이거를 저기 목표로 해가지고 응? 회사 살려보자. 뭐 이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를 발단으로 해서 테슬라가 좀 상향으로 좀 힘을 내는 기회가 왔으면 한다 하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마지막에 애플입니다. 애플은 전체적인 웨이팅은 이제 하향 추세예요. 그 최근에 이제 좀 다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229불 타겟하고 있는데 210불에 와 있습니다. 이것도 한 9% 정도 밀려 있고요. 그래서 저는 애플이 지금까지 이렇게 발현을 못한 이유는 뭐냐? 첫째는 애플은 왠지 사람들이 느끼기에 AI하고 별 관련이 없는 걸로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사실은. 근데 사실은 애플이 뭐 자율주행차도 하다가 그거 다 이제 없애버렸고, 그래서 아 얘네들은 뭘 할까 하는데 저는 애플의 그 생태계는 뭐 완벽한 생태계다. 그래서 앞으로 거기에 서비스라든지 핸드폰 판매라든지 이런 것들이 조금은 더 성장할 수 있다. 특히 뭐 중국은 지금 뭐 경쟁이 심하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인도 시장이 크게 또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 좀 성장하는 애플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은 한번 더 또 크게 올라가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많이 눌려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저는 연말까지는 애플도 좀 상승 속도가 빠를 거다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자, 엔비디아는 뭐 이거는 정규 1등 주니까 뭐 말할 나위 없이, 그런데 이제 속도가 많이 느려질 거다 하는 생각을 하고요. 메타는 애널리스트가 너무 좋아한다. 그래서 빠지질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최고점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올라가는 속도가 그렇게 빠를까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애널리스트들이 워낙 좋아하는 종목이다. 그런데 이게 지금 너무 가파르게 올라왔다. 그래서 좀 올라가는 속도는 좀 더디지 않을까. 저 또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아마존은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좀 많이 비전을 가지는 종목이다. 그런데 최근에 급락했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살 타임이 오는 것 같고요. 그래서 연말까지는 상승 속도가 더 빠를 것 같다. 구글 또한 애널리스트들이 이제 서서히 많이 좋아하기 시작했고 아직도 많이 못 오른 측면이 있다. 그래서 연말까지는 좋을 거다. 테슬라 이거는 이제 대중의 코트로 공이 넘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큰 뉴스 하나 나올 때까지만 좀 기다려보자 이런 상황이고요. 애플도 보면은 좀 전반적으로는 좀 잊혀진 종목 같지만 그래도 저력이 있고 애플은 굉장히 탄탄한 회사다 해서 저는 또 이게 전망을 가져봅니다. 그런 뜻에서 저는 아마존하고 구글하고 애플 쪽에 만약 주식을 지금 처음 시작하신다 그럼 이런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고 비중을 좀 늘리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뭐 엔비디아나 소위 마이크로소프트나 이런 쪽에 좀만 가지고 계시다 그럼 그런 비중을 한 30% 정도 파시고 이쪽으로 좀 갈아타신다 그러면 훨씬 더 연말까지는 이쪽 종목들이 속도가 더 빠르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아마존 그래프 한번 보시면은요, 지금 저번 고점 그 다음에 지난 저점 찍어 놓으시면 이게 핀치라고 말씀드렸죠. 여기서 쭉 오다가 이걸 갭으로 뚫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올라오고 있죠. 그러다가 지금 요때 시작된 그러니까 갭으로 뚫어서 거래량 터지고 할 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새로 또 AV 합선을 그려봅니다. 그러면 요거를 잘 지켜오다가 여기에 다시 갭 하락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걸려서 제가 이제 어제 그걸 이제 사기 시작했거든요. 이제 어제는 좀 갭 상승했다가 좀 더 밀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재는 그 향후 뭐 발표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서 좀 읽혀지고 있는 순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이 정도면은 충분히 싼 가격에 내려왔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이제 매집을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구글은 고점 저점하고 이제 핀치가 거의 끝나가는 무렵에서 옆 핀치에서 뚫고 또 여기 지지받고 또 올라오고 있는 와중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빠져주면은 좀 더 추가하는 게 정석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구글은 뭐 저 예전서부터 계속 뭐 추격 매수도 하고 해가지고 지금 포지션을 많이 늘려놓은 상황입니다만 아직 한 4% 정도 더 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더 밀리면은 조금 더 사놓을 계획입니다. 그리고 애플 보면은요, 애플은 아직까지 금년도에는 힘을 하나도 못 받았어요. 여기서부터 올라온 탄력도 굉장히 적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 범위가 넓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범위가 좀 많이 줄어들어야 되고요. 아직은 이 박스권 안에서 놓일 것 같다. 근데 어떤 큰 뉴스만 나와주면, 그리고 이제 관세도 거의 끝나가는 입장이기 때문에 회사에서 좋은 뉴스만 나와주면은
여기를 뚫고 상향으로 가지 않겠느냐 해서 저는 하방에서 사자고 계속 좀 대놓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이제 상방으로 여기를 돌파하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더 추격 매수를 할 거다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테슬라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기대하는 테슬라인데 고점 저점 찍어보면 이제 이게 좁혀지고 있어요. 근데 이제 위에서 놀고 있죠. 그래서 에너지가 이 삼각형 수렴형으로 점점 갖춰지고 있는데 여기서 좀 뚫었다 생각했는데 다시 한번 빠졌고 다시 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근처에 있길래 저는 한 15% 정도 포트에 세운다고 이제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지금 한 6% 정도 채웠어요. 그래서 조금 더 빠질 때마다 더 사주고 요 선 근처 AV 합섬 아래쪽 근처 오면은 좀 추가하고요. 그다음에 또 여기를 돌파할 때도 또 추격 매수하고 해서 결론적으로는 한 15% 정도 포트에 채울 거다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맥7 저희가 가지고 있는 포트폴리오를 보면 구글하고 테슬라 이미 들어가 있어서 한 5.8%, 6.7% 채워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마존하고 애플이 아마존은 이제 새로 편집해서 1.7% 들어가 있고 애플은 5.6% 지금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요 8월 달에는 조금 더 좀 그래프를 보면서 더 채워서 적어도 한 7, 8%, 9%까지는 다 이제 채울 예정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요, 저희가 마이크로소프트는 그때 샀어야 되는데 제가 490불인가 팔고는 이제 500불 언저리에서 계속 21일평에서 기다리다 못 사고 있습니다. 지금 210불 92 전에 2% 매수 주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테슬라는 지금 현재 7% 정도 매수돼 있는데 이제 빠질 때 좀 더 추가하겠다 하고 기다리고 있고, 애플은 또 빠질 때 좀 더 사겠다 기다리고 있고, 구글도 좀 빠지면 더 사겠다고 기다리고 있고, 아마존은 이제 새로 샀습니다. 그래서 좀 주가 움직이는 방향 보고 좀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사려고 하고 있습니다. 넷플릭스는 안전마진 전략 써서 지금 1%만 가 있고 좀 2차 매수는 저 아래쪽에 내려가 있고요. 마이크로스트래티지도 이제 새로 하기 시작했죠. 저 코인 되게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주말이나 다음 주에 해가지고 이제 코인 관련 또 영상 하나 만들 텐데요. 그래서 이제 올려드릴 테고요. 그 다음에 서클은 저희가 188불 88전에 샀잖아요. 그런데 스탑을 162불 33전에 걸어놨습니다. 그래서 이 스탑 매도가 나가서 14% 스탑 로스를 했습니다. 안타깝습니다. 요 최근에 서클이 너무 많이 빠져가지고요. 여기서 이제 손실을 봤고요. 이제 첫 번째 손실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안전마진 전략 서클도 쓰고 있었는데 지금 3차 매수까지 됐어요. 어제 156불 체결됐거든요. 그래서 평단이 지금 174불 31전에 놓여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요거 매도 주문을 또 넣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코어위브는 지금 안전마진 전략 쓰고 있잖아요. 2차 진입 102불까지 돼서 107불 76전이 단가가 됐고, 어제 고가가 107불 아마 50몇 전까지 올라갔을 겁니다. 이게 못 치고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도 이제 다시 평단에 도달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서 이게 매도 또 절반 나가 있습니다. 그 3차 진입 가격은 82불 96전에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돌파 전략은 아직 그 위치에 오지 않아서 지금 말씀 안 드리겠고요. 자, 이렇게 포트 한번 말씀드렸고, 중심 이제 관심을 가지셔야 될 종목은 이런 겁니다. 그 이유는 연말까지는 그런 주식들의 탄력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가 5% 오른다고 그러면은 얘네들은 7, 8%, 10% 정도 오를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이런 뷰를 가지고 저는 이제 그쪽 종목에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피그마 말씀드리겠습니다. 121불까지 갔다가 어제 88불에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 젊은 청년의 자산도 9조 5천억까지 갔다가 6조 9천억, 한 2조 빠졌죠. 그래서 마음이 아프겠지만 뭐 본인은 뭐 돈에 그렇게 연연해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한 7조 정도 되는 자산가입니다. 자, 어제 이제 말씀드리기를 1일차, 2일차 끝났습니다. 그래서 요 라인을 그려보면 AU의 합선이 110에서 120불 선산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라고 말씀드리냐면은 월요일날 시장이 좀 빠질 것 같으니, 빠진다 그러면 뭐 갭하락으로 시작할 수도 있고 뭐 갭상승으로 시작할 수도 있지만은 이 선 아래로는 뚫고 내려갈 것 같습니다 하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래서 120불 110불에 좀 관심을 가지셔라 했는데 장 딱 시작하니까요, 이게 갭하락으로 딱 해서 요 선에 딱 시작을 했습니다. 참 신기합니다. 이게 이렇게 좀 이렇게 맞을 때가 꽤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클릭을 했고,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날도 그랬고 요
AV 합선, 새로 생겨진 AV 합선을 상방으로 뚫을 때 저는 매수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사실은 뚫는 걸 확인해야 되는데 워낙 지금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래서 여기 터치할 때 여기 한 100불 선입니다. 그래서 제가 100불에 스탑 주문을 해가지고 100불 96전에 이제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사줬고요. 그러다가 이제 빠지기 또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제 2% 산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계속 빠지다가 바닥 찍고 또 여기서 바닥 쌍바닥 찍고 이제 올라오면서 제가 여기서 그냥 너무 멀리 있다. 그리고 그때가 1시 반인가 그랬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사무실이었는데 집에 가야 되고 해가지고 오늘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 그냥 매수를 하자 하고 갔는데 끝에는 이제 더 빠졌죠. 그래서 88불 60전에 끝났습니다. 27%나 어제 빠졌어요. 진짜 많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냐면은 이게 서클의 경우도 3일차 됐을 때 고점 대비 21%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월요일날 열어봐야 되겠지만 사실은 이렇게 3일차에 많이 빠졌으니까 3일차에 물량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말씀드렸는데, 아이고 제 말이 좀 이제 씨가 됐나요? 결국은 이제 많이 빠졌는데요.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7월 30일 날 상장을 했죠. 그래서 이게 33불이 공모가였는데 85불에 시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250%, 공모가 대비 250% 올랐죠. 250%. 이게 뭐 50년 만에 처음 있는 일이라고 그러는데요. 115불 50전에 종가를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2일차는 더 올랐습니다. 이게 142불까지 갔었죠. 그러다가 122불에 마감을 해서 결론적으로는 시가 대비 시초가 상장일 시초가 대비해서는 77%가 올랐고요. 그다음에 공모가 대비해서는 269%가 올랐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로 치자면은 따상이 160%, 따상상이 238%거든요. 그러니까 따상상을 진짜로 이룩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는데 보면 3일차 되는 날 이게 88불에 끝납니다. 그래서 27%가 빠지고, 그래서 이제 시초가 대비하면은 이제 3% 오른 셈밖에 안 되고요. 그다음에 공모가 대비해도 167% 올라와 있는 셈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142불 92전 고점 88불 60전까지는 39%가 빠졌습니다. 고점 대비해선 그러니까 이틀 동안에 지금 39%가 빠진 거죠. 고점에서부터. 와, 진짜 많이 빠졌구나. 이게 보면은요, 꼭 그 코어위브나 서클이 한 2달, 4달 동안 이렇게 놓은 거를요 3일 만에 다 한번 왔다 갔다 한 것입니다. 보시겠습니다. 코어위브는요 39불에 상장해서 이때 뭐 시장이 안 좋았습니다. 3월 28일이니까 굉장히 안 좋아서 이제 싸게 상장을 했죠. 그래서 한 3일 오르다가 또 거기서부터 반토막 정도 나다가요. 그 다음에 서서히 시장 올라오면서 이게 380%까지 올라옵니다. 187불까지. 그리고는 거기서 또 한 50% 점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틀 동안 피그마는 갔다 고점 갔다가 지금 하루 만에 또 다 내려온 겁니다. 좀 대단합니다. 그래서 고점 대비 지금 44% 빠져 있습니다. 코어이브가. 그다음에 아까 보셨지만 39% 빠져 있습니다. 피그마도 거의 비슷하게 빠져 있고, 그다음에 서클 보시면은요 69불에 상장해서 이게 20일 만에 시초가 대비 330%, 공모가 대비 830%나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더 광분을 했었죠. 298불 99전까지 갑니다. 그러다가 지금 현재는 143% 올라 있죠. 이것도 똑같이 코어위브하고 똑같이 고점에서 44% 빠져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거하고 똑같다고 뭐 볼 수는 없지만, 그러면 저기 우리 피그마가 한 5% 정도는 더 빠져야 되나 하는 생각을 뭐 단순하게 가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뭐 상장은 해서 이렇게 뭐 큰 움직임을 한번 보여줬고, 다 우리는 이 고점 가서 이게 고점이 아닐까 뭐 생각을 했지만, 그래도 지금 이렇게 좋은데 그럼 한 번은 더 가겠지 했는데 결국은 그런 기대에 어긋나게 이제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일어난 거고, 결국은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전망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그때 처음에는 25불 28불에 공모한다고 했다가 30불 32불까지 올렸다 이제 33불로 이제 올라왔지 않습니까? 자, 여기서부터 이제 다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그때 우리가 뭐라고 그랬냐면, 그러면 프리미엄을 한 25%에서 50% 정도 줘보자. 그럼 결론은 40에서 55불 정도의 시초가가 시작을 하겠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덜컥 85불에 시작을 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이제 2배 정도 이제 높게 시작을 한 거죠. 그러면
우리는 이때 이 정도는 충분히 붙을 수 있어. 그래서 심지어는 한 6자도 볼 수 있어 하고 예상을 했었습니다. 높게 붙었죠. 그 6자가 어디서 비롯됐느냐? 55불 70불, 즉 금년도 예상이 애널리스트 예상하기를 55불 70불에서 한 65불에서 75불 선 상이 될 거다, 이렇게 이제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고가가 어디까지 갔죠? 142불까지 갔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2030년도 주가 예상한 거에 딱 그 하한선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니까 벌써 5년 후 주가까지 갔다 온 겁니다. 그리고는 어제 종가가 얼마냐? 88불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딱 요 중간이죠. 26년도 주가에 지금 와 있습니다. 우리가 예상했던 주가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5년, 어제는 죄송합니다. 금요일 날은 5년 후로 갔다가 다시 이제 뒤로 돌아온 거죠. 26년 말로 돌아온 겁니다. 현재는. 그래서 저는 예상하기를 바닥권은 어디냐? 저는 대충 65불에서 75불 선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 조금 더 밀려 내려갈 수 있겠죠. 마지막 이제 막판 또 털기 물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더 세력들이 더 흔들어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65, 75불 선이 바닥권 아니겠냐. 그게 금년 예상했던 주가였습니다. 자, 그럼 요거를 배경으로 해서 이제 저희가 전략을 세팅을 할 겁니다. 자, 피그마는요, 저희가 단기 매매 전략이라고 해서 뭐 1%, 1%, 2% 이제 실었었죠. 그래서 처음에 7,000불 계좌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120불에 첫날 8주를 샀고요. 첫날 104불 99전에 첫날 샀고요. 둘째 날 120불에 이제 1%를 더 샀고, 그다음에 어제 100불 96전 94불에 10주를 샀습니다. 1%씩. 그래서 주요 도합 3,850불 어치가 사져 있습니다. 37주 단가는 104불 18전입니다. 자, 그래서 55% 정도 지금 투여가 돼 있고요. 37주 104불이 평단이다. 요 포지션을 이제 한 계좌에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할 거냐? 자, 이제는 2분봉이 아니라 15분봉으로 해가지고 좀 봉을 많이 그려놓고 이제 보겠습니다. 그래서 최저점봉, 최고점봉을 클릭을 하면 이렇게 핀치가 일어나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이제 합쳐질 겁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이제 예상했듯이 여기가 110불 선입니다. 110불 선. 그럼 이 근처 오기 전까지는 좀 지켜볼 거다가 이제 첫 번째 계획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더 사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더 사느냐? 지금 현재는 88불에 있잖아요. 아까 저희가 예상한 거는 65불에서 75불이 바닥권이 될 거다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한 2, 3일 더 지켜보겠습니다. 움직이는 걸. 근데 만약 여기를 치고 올라간다. 그다음에 다시. 그럼 여기를 돌파할 때 조금 추가할 거고요. 지금 좀 내려온다. 그래서 만약 2, 3일 안에 뭐 65, 75불을 친다. 그럼 여기서 더 추가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 전까지는 이 중간에서 움직인다. 그럼 좀 바라볼 겁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렇게 해서 이제 저희가 구제를 할 거고요. 현재 104불 18전이 단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기에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안전마진 전략 저희가 시작을 했었죠. 이거는 7% 총 투자한다고 그랬는데 첫날 90.65에 시장 주문을 넣어가지고 90.65에 이제 들어왔어요. 1%가 들어왔고 6.18% 하락 시마다 추가할 겁니다. 자, 이게 어떻게 나온 거? 6.18%가 어떻게 나왔느냐? 자, 보십시오. 제가 아까 65불, 75불이 저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저가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 65불, 75불 고까지 쭉 해서 6번 매수한다. 지금 7% 사야 되니까 6번을 더 사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 그렇게 보면 6.18%씩 빠지게 된다. 그럼 거의 65불 선에 도달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일단은 6차 매수까지 할 거다. 그래서 이제 좀 캐시는 남겨놔야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벌써 주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어떻게 하느냐? 본전 조달하면 30%만 매도합니다. 그리고 7% 찰 때까지 계속 채우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는 그 첫 번째 쇼텀 전략은 좀 지켜볼 거고, 그 다음에 투자 전략 1 안전마진 전략은 이제 예상했던 대로 매수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전략 2가 있습니다. 중장기 전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베이스권 형성, 일봉 AV와 돌파 했는데 요거는 다음 수요일까지, 그러니까 요번 내일 모레까지 지켜보고 그 다음에 이제 정확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피그마가 좀 빠지기는 했습니다만 그래도 뭐
언젠가는 내려올 거다 생각을 했지만 너무 빨리 내려왔고 너무 급하게 내려와서요. 조금 당황은 됩니다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하느냐? 원래 생각했던 대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아주 좋게 생각하는 게 주가가 140불까지 갈 수 있다는 힘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면 그 힘은 뭐냐? 결국은 피그마라는 회사가 좋다거든요. 그리고 벌써 아까 보셨지만 5년 뒤 주가까지 찍고 왔습니다. 그거는 뭐냐? 이제 만약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회사가 점점 성장하고 실적이 좋아지고 그다음에 M&A를 통해서 회사 역량을 더 키운다? 그러면 다시 140불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비전을 가지고 좀 열심히 매매를 하면서 평단 낮추고 좀 더 추격 매수도 하고 해가지고 잘 관리를 한다면은 충분히 플러스권에 끝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피그마가 좀 크게 움직일 때마다 좀 집중적으로 영상에서 분석해 드리고 저는 뭐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는 말씀 계속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은 그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앞으로 좀 종목도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서 좀 올려드리고 좀 철저하게 이제는 수익 내는 구간으로 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